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치광이, 인간 취급도 안 한다.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지만 지난 새벽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계엄 발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12월 일정을 보면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 지키기인가? 일단 오늘요. 원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처리될 전망이었습니다. 또 10일에는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있죠. 최근 친한계 쪽에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이런 기류가 보이자 마음이 급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변호인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주겠다라고 한 말이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자충수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게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말씀씩 듣죠. 먼저 이긴 의원님. 저희가 개혁신당이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원색적인 표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과 이 정부와 반대되는 기조의 국민들,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로 무장한 완전 특수부대를 가지고 국회에 진입하고 그들의 가슴에, 머리에, 몸에 총구를 겨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전 여기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 혹은 뭐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예산 삭감안에 반대했다라는 것보다 더 이상 이성을 잃은 대통령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모습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엄령을 통해서 군인들의 군홧발로 국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산 삭감에 불만을 갖고 예산 삭감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발걸음으로 직접 야당 대표실을 찾아갔어야 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전 이렇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협한 행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윤영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앞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는 다른 특검을 막기 위해서 저런 계엄을 했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추론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국민의힘조차도 여당인 저희 당조차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어떤 전후 과정을 통해서 이 계엄이 발휘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역시도 이 전후 과정을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 중독, 즉 야권이 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갖다 놔도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재의결까지는 어려우니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거기에 중독이 돼 있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안은 야권이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는데 이걸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는 그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그동안 앞 못 보는 칼잡이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가 하라는 대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이건 몹시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김건희 씨 지키기라는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너무 어제 많은 일이 있어서 잘 모르고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어제 경찰이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관련 여러 의혹을 보도하려고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막 하고 있는 상태에 밤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김건희 지키기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볼 때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감사원도 사실상 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것도 감사원장을 압박해서 뭔가 그냥 면죄부를 줘버리고 또 검찰 권력을 또 압박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을 모두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냐? 계엄까지 온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니? 난 계엄까지 해봤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보였던 모습이 뭐였죠? 본인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지정을 하고 뭔가 반국가 단체로서 뭔가 지적을 하면서 압박을 해봤습니다. 탄압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다원주의조차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실히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뭐 몇 시간 동안 있었던 비공개 의총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발언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들었고 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발언.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발언들이 좀 알려지고 있군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대통령을 외롭게 둬선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극단적 방탄이 이 국회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라는 아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지금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인식 갖고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대통령이 또 일부는 대통령이 빠르게 사과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괜찮지 않겠냐, 탄핵을 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가 무슨 상관이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은 죄를 면제해 줍니까? 지금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과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머뭇거린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대통령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 것인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동의해 줘야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치은 의원이 짚어주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의 내용 중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했다는 발언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확인된 내용인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택했겠냐. 오죽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또 그러면서 또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또 비난하는 동시에 1타 2피를 노리는 건데요.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외롭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죽 외로웠으면 이런 선택까지 했겠냐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말한 대로 휩쓸려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그럼 나라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 인식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이후부터 민주당에게 넘어가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 인식이 국민의힘의 지금 정체된 상황, 지금 대통령과 같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비공개를 통해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확인은 안 되지만 저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저도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얘기고 이런 발언이 결국 국민들에게 공감을 더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아까 9시에
다시 의원총회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10시로 1시간 더 연기돼가지고 의원총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비공개 의총에서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친윤계에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말벗을 해줘야 된다. 대통령을 보호해줘야 된다. 대통령이 외로웠다. 고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물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에서 했다는 발언이지만 공식적으로 누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에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 시각 국회 앞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촛불문화제고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촛불문화제고요. 이와는 별개로 전국 각지에서 평화 집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현장 상황들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2시에 당정대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 결과도 아직까지 브리핑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대충 들은 얘기는 보니까 좀 아쉬움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쉬움이요? 그러니까 아쉬웠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이 1년의 사정이 아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계엄을 발의하기 전까지 왜 막지 못했냐에 대한 아쉬움 토로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브리핑된 내용이 아니라서 저도 조금 시간이 더 있어봐야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비공개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말이라고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은 말이지만 저런 말들이 결국에는 꺾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민심의 반응이라든지 결국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저 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당이 전반적으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저는 조금 바른 길로 나아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지금 언론에서 친윤계가 상당히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 반면에 친한계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동조하는 듯한 그렇게 뭔가 보도가 이뤄지거나 네, 그런 친한계들이 구도 속에서 보도가 이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구도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오후에 친한계 대표 인사인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어떤 말을 쓰였냐면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와 친한계 구분할 것 없이 어제 불법 계엄이 있었다 하더라도 친윤계, 친윤계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정대 회의가 24시간, 72시간 더 오래 간다 하더라도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개개인이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겪으면서 유승민, 즉 배신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결론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염두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 편을 들었을 때 보수가 다시 사는 길일 텐데 대통령을 두둔하는 길이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친윤과 친한을 굳이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한쪽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쪽은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탄핵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고독해 한다거나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 혹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여당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당정대 회의가 있었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전혀 오후 5시까지 3시간이 지나도록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녁 10시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논의될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된 의원총회가 4시간 넘게 진행이 됐지만 마치 공회전 하듯이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제출이 돼 있고 탄핵 소추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각 총사퇴
참모들의 인적 쇄신, 비서진의 총사퇴 여부도 한번 점쳐보죠. 이렇게 되면 거의 정권 유지, 국정 운영이 마비를 넘어서 완전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몇 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김용현 등 극소수의 삐뚤어진 현실 인식에 기반한 극단적 범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을 외롭게 둬서는 안 된다. 참 가상하기는 한데 딱 하나, 윤 대통령 중심으로 몇 명밖에 없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집권 기반이 붕괴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실장급 수석비서관들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 전원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여당, 대통령이 속한 정당 여당이라는 곳에서 탈당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심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기에 기대어 국정 운영을 한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런 사태를 막고도 윤 대통령이란 표현도 쓰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 국정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도 없어. 그리고 같이 손잡고 국정 운영을 논의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까?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제 발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될 것이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234석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전에 11월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재거치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 예.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그걸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판까지 밀릴 대로 밀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말고 대통령 윤석열 스스로 제 발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권력을 이양을 하는 게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총리,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긴급 회동을 했다고 하죠. 2시부터 이뤄졌고 끝났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얘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 셧다운 우려를 제기하면서 내각 총사퇴는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국무위원들에게 소임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지 혹은 여론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국무총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을 섬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개개인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무회의를 거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가 어젯밤에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가 이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한데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과 그 시점 성치훈 의원님 전망해 주시죠. 전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은 이런 계엄을 다시 2차, 3차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은 빨리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마 이 탄핵 소추가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또다시 아마 이런 논란들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을 내리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6인의 헌법재판관이 있죠. 지금 3명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6인이서 6명이서 이 대통령의 탄핵 이거를 심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아마 문제 제기, 그러면서 시간 끌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이걸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미 헌법재판관 6명이 이 직무정지 6명이서는 못하게 해놓은 그 법에 대해서 직무정지 그 효력정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명 중 그 6명,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그럼 국회 추천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바로 추천을 해서 그 대통령이 이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권한대행은 이제 국무총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이 탄핵 관련 제도들이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합의가 없습니다. 네. 아마도 국민의힘 좀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만약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거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또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건 아무 문제 없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6명에서 판결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9명을 만들어서 또 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다면 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만약에 문제 제기하고 지연시키는 사람들은 고도 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걸 막으려는 사람들이다. 이 인식을 충분히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정화 대표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왜 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지금은 열려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들이 점쳐질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저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박정화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대통령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당 역시 국민의힘 역시 이번 계엄 사태에서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후 사정은 알아야만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께 호소도 할 수 있는 거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저희 역시도 어제 그 일에 너무 기습적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후 사정 파악, 그 이후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치훈 의원님 말씀, 그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6명밖에 안 되지, 헌법재판관이 왜 9명이 아니라 6명밖에 안 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 역시도 반성할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지나치게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식의 얘기는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6인이면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 그걸 철회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국민의힘은 면책되는 것이냐라는 점도 궁금해집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게 지금 대통령 탈당 요구가 뉴스 속보로 나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계엄 사태, 불법 계엄 사태 이전에는 탈당을 요구해서 여당과 대통령의 거리감을 더 둘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검토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새벽 분명히 불법 계엄이 일어났고 그 계엄군이 국회에 출입해가지고 총칼을 거기 있는 보좌진과 직원들에게 겨눴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눈 것을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삼는 그런 정도의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탈당이 뭔가 아주 엄청난 대안인 것처럼 이것을 입으로 말하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통령 우리가 미치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당도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미치광이 대통령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과거에 우리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어떤 사유로 해산이 됐습니까? 내란의 획책 또는 구체적인 실행이 아니라 계획만으로도 통합진보당이 해체가 됐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조한다라면 국민의힘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체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다운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응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한 말씀을 듣고 제가 김용희 의원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당정대 오후 2시에 얘기한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거는 저는 모여 앉은 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답은 빤한데 이걸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죄가 혹은 사과를 하고 쇄신을 하면 지금 어젯밤에 다른 상황 다 제쳐두고 어젯밤에 벌였던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책임을 어떻게든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좀 한심한 거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결국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로부터 대단히 위험한 무기를 뺏어서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그 다음 결론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성친 의원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어젯밤 오늘 새벽에 계엄군의 총부리가 겨냥된 곳은 국민입니다. 그걸 겨눈 쪽은 이른바 계엄을 추진한 쪽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를 보면 총부리를 겨냥받은 쪽,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 국회라기보다는 겨눈 쪽을 상당히 신경 쓰는 듯한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친윤 게 친한 게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친한 게도 뭐 출당, 뭐 탈당, 사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군이 총부리를 국민들을 향해 겨누었고 거기에서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 그리고 보좌진들,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런 결과들을 그런 뻔한 팩트들을 보고 나서도 지금 걱정하는 건 대통령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이게 2차, 3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인식은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회를 제압하지 못했다는데 더 많은 수의 계엄군을 이끌고 만약에 또 국회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다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안위, 혹시나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체 누굴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계시다면은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의 위험한 생각, 위험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동을 걸지를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와서도 국민의 안위가 아닌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수의 헌법학자는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그 비상계엄에 동조한 자도 처벌되고 형사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의 영역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죠. 국민의힘 우선 입장은. 저는 뭐 어제 개혁신당에서 어제 현장에서 계엄 철회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여러 가지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이나 다른 당에서도 굉장히 거친 발언이 나왔었는데 어제 그 현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친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긴 최고위원님께서 저희 당에서 뭐 같은 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표현을 순화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친 발언은 결국 국민적 갈등만 더 불러온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전후 과정을 파악을 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비상계엄 실행자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요구를 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근거 자체가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도 시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마 이거 하나 가지고 국민들 지금 이런 분노가 잠재워질 거라고 저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시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하나라는 점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가버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저희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3번 정도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사와 그다음 국회 당사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시 국회 진입이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뭐 막았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적절하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의원들과 함께 그 본회의장을 뚫고 들어가서 계엄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은 담 넘어서 들어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